누군가를 찾아가는 일은 참 기쁜 일입니다. 또 찾아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기쁜 일입니다. 오늘 찾아가고 또 기다려서 맞아주고 가서 살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한결같이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가파른 산동네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어르신들을 만나오신 분을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기 우정은 할머니하고 같이 나오셔. 이제 씻으신대요. 저는 김지현 세실리아라고 해요. 20년 전부터 봉사는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거 어른들 간식용으로 그냥 뭐 이렇게 초코파이도 좀 이렇게 줬고 이렇게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씩. 이런 한약 소화제. 일이라기보다 지금 제 삶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친어머니가 시골서 살으셨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늘 지나치지 않으시고 배고프면 밥도 챙겨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잘 보살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 싹이 텄던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도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좋은 일에 나를 씌워주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했고요. 어머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 삶의 정말 한 부분을 온전히 차지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어린아이나 어른들을 너무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 냄새를 좋아한다고 할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저의 어머니 같은 마음, 그리고 연세가 조금 덜 드신 분은 저의 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말 다가가거든요. 어떤 어르신은 이게 형제처럼 또 동생처럼도 대하시는 그런 어른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른들 뵐 때마다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혜님. 네, 영상을 보니까 비닐봉지에 어르신들 드릴 간식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참 정겨웠어요. 네. 언덕이 꽤 가파라 보이기도 한데 굉장히 가파라서 처음에 봉사할 때는 정말 운동한다는 식으로 운동화 신고 이러고 다녔는데 이 동네는 유난히 홀로 계신 어른들이 많이 그곳에 사시는 것 같아요. 예. 하루에 몇 집 정도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많이 다닐 때는 10집 이상도 다니기도 하지만 좀 같이 있고 싶어 할 때는 몇 집 방문 못 할 때도 있고. 예. 그렇게 돌아서 쓰시는 시간은요? 아침에 어떨 때 한 바퀴 돌고 또 다 못 돌으면 저녁에 또 한 바퀴 돌아요. 동네 어르신들 다 하시겠네요? 네, 웬만한 어르신은 정말 그 집안에 숟가락에 몇 개라는 것까지 다 알 정도로 좀. 레지오 마리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레지오 마리아에서 그냥 방문하게 된 것이 계기인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에 특별한 지향과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네, 그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리면 늘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이렇게 엄마처럼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했어요. 아까 영상에서 네.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하셨다고 했어요. 네. 결혼 안 하고 싶으셨어요?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면은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혹시 수도성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영세할 때요 수녀님한테 저도 수녀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말리시더라고요. 왜 말리셨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수녀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도 참 네.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정말 청빈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결혼하면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봉사를 못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예.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죽을 때 눈을 감고 돌아가시겠다고. 그래서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데 누군가 이렇게 배우자가 있어 그렇게 나를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편히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겠대요. 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긴 했죠. 남편과는 중매 결혼이세요? 연애 결혼이세요? 아, 연애 결혼이었는데요. 네. 조건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의 조건이. 예, 저는 뭘까요? 결혼해서도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또 어머니한테도 효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강하게 막으면 결혼을 못 한다고.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결혼하고 싶으니까 네. 아, 다 하라 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은 뭔가 있는 것 같은 이 뒷이야기는 좀 궁금한데 조금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봉사하는 것이 자기 이렇게 삶이라고 했는데 가정을 이루고 또 봉사를 한다는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시간을 뭐 주부들이 요즘은 보통 살림하는 것도 벅차고 힘들다고 하는데 내 집안일 하랴 또 아침 저녁을 어르신들 돌보랴 이게 보통의 시간과 노력이 아닌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세요?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해요, 저는. 그리고 네. 이렇게 날마다 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안 가면 막 그 어른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아우, 식사는 하셨는지 또 이렇게 그 산동네다 보니까요. 네. 비가 오면 비는 새지 않는지 한겨울에는 거기 이제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난 집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으로 쓰고 있는데 전기장판이 또 이렇게 망가져서 또 냉골에서 주무시는 건 아닌지 하여튼 그런 걱정. 그래서 한 바퀴씩 안 돌으면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살펴서 확인해야 마음이 편한데 집에 있는 나의 가족들은 혹시 이제 나의 아이들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실제적으로 그런 데서 갈등은 없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아유, 그 갈등이 없겠어요. 네, 아이들은 어때요? 아, 예, 너무 제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데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 아빠하고 좀 갈등이 있었죠. 어떤 때는 뭐 심하게 다투고 네. 아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봉사를 너무 심하게 한 번은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를 안 하고 정말 딱 봉사를 내려놓고 정말 안 하고 가정일에만 충실해야지 이러고서는 네. 집안일을 하는데도 그 집안일이 잘 안 돼요. 봉사를 안 하면.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네. 몸은 아프고 몸이 아파오고 이러니까 이제 며칠 앓고 나니까 나가래요. 남편이 예, 나가서 당신은 나가서 봉사하는데 쫓아다녀야지 건강하니까 나가래요. 근데 사실 봉사하려면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활력이 돼가지고요. 집안일을 부지런히 해놓고 다니죠. 이제 아무래도 부족한 점은 많아요. 소홀할 때가 많고. 근데 그래도 이제 나가서 봉사하면은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막 활기차게 빨리빨리 하지. 집에 있으면 저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집에서도. 막 얼른 해야 또 밖에 나가서도 이제 어른들 만나 뵙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정불화도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아이들, 그 대신 아이들 어릴 때는요. 네.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제가 집에서 항상 기다려주곤 했죠. 예. 또 방학 때나 이럴 때는 같이 함께 봉사하러 나가고. 주말에도. 아이들과 함께. 예, 아이들과 네. 함께. 네. 그럴 때 아이들은 잘 따라가요. 어떤 때 이제 귀찮아서 안 가려고 그러면 살살 네. 달래고 얼래고 막 좋은 얘기 해가면서 하면 아이들이 또 좋아해요. 예.
아이들이랑 주로 어떤 데 봉사 가세요? 아, 뭐 어릴 때는 목욕 봉사 주로 다녔는데 그럴 때는 옆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제가 봉사를 하고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돼서는 뭐 이렇게 뇌성마비 복지관 같은 데 가면 걔네들도 아이들 이렇게 산책시키고 뭐 안아주고 이러는 걸 봉사시키면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잘 따라서 그 뇌성마비 아이들도 이뻐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예. 아마 갈등 중에 남편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 중에 경제적인 부분도 살짝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같이 벌어도 사실 쉽지 않은 세상인데 아내는 타인을 위해서 남편 열심히 일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시간과 또 비용과 이런 것들을 다 쓸 텐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섭섭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불화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아, 내가 벌어서 네. 봉사할 때 쓰이는 돈은 내가 벌어서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바를 좀 했어요. 어떤 알바 하셨어요? 이제 차를 갖고 하는 건데 제가 네. 운전은 좀 할 줄 아니까 네. 그래가지고 15인승 승합차를 사가지고 아이들 통학시키는 거. 그걸 하면서 아침에는 뭐 어른들 잠깐 뵙고 많은 집을 방문 못하니까 아이들 통학시켜 놓고 그 쉬는 시간에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알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하면서 쓰여지는 돈은 그렇게 알바를 해서 이제 쓰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제 이제 집안의 불화가 조금 덜하기 시작했고요. 예. 네. 남편에게 하는 봉사는 어떻게 하세요? 원하는 대로 좀 맞춰주려고. 네. 네, 저는 어떻게 해요? 뭐 음식을 뭐가 드시고 싶다 그러면 챙겨주고. 예, 그런 쪽으로. 예. 요즘은 그러면 남편은 그런 부분에 만족하세요? 좀 많이 이해해요. 이제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요즘에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이제 그 봉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이 이제 균형을 좀 맞춰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거 후창만 벗겨서 빨아 다 빨아 갖다 검었으니까 하지. 아직 주무시는 줄 알았어 아까. 그래서 아이 이따가 와야지 이러고 같이. 이거 빨고 이거 씌우지 말고 그냥 덮으면 어떨까? 아 그만 더 나를 성가시켜 나가네 오늘 노인네가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면서 무슨 나를 그럼 건강하고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무 불 내리래도 넣고 싶으면 내가 와서 불 켜드릴게요. 그냥 말하냐 되게 늙어 납지 아니 늙는다 공기가 이게 차잖아 아침 저녁.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모습 보니까 딸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 속에 같이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너무 자주 방문하니까 뭐 예. 매일같이 방문하다시피 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남 같지 않아요. 예.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마음을 잘 안 여시고 이제 거리감을 두고 속에 있는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늘 자주 방문하면서 형제 같은 그런 것도 느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가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남들에게 뭔가 특별한 나눔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애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형제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지금도. 형제가 부럽고. 몇 형제셨는데요? 아, 자매예요. 아, 예. 그런데다가 언니하고 제가 차이가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언니가 시집 간 다음에 제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혼자 예. 무난 동료처럼 자랐잖아요. 외로우셨겠네요. 예, 그리고 외롭다 보니까 이 형제들 많은 집 보면 부럽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니까 엄마가 사람들을 집에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면 저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고
그리고 유독 제가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친정 엄마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고 지금도 진짜 눈시울이 뜨겁고 그래요. 어디 식당에서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엄마 생각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산동네 어른들을 방문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정말 우리 엄마 같고 또 우리 언니가 연세가 많잖아요. 네. 그래 나이가 많으니까 또 언니 언니 같고. 같고 그래가지고 입으로 호청도 바꿔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이러는 모습들이 뭐 가족 같다 이런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었네요. 이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렇게 자주 방문하면요,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 들어요. 이제 몇 년을 1, 2년이 아니고 정말 10년 이상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그러죠. 네. 기억나는 이야기 있는 집 있으세요? 자식이 없는 어르신이었거든요. 그 자매님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더 유독 관심을 갖고 다른 집보다는 여기 하루에 2번씩 방문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들리고 네. 또 퇴근하면 또 들리고 이제 그랬는데 치매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 약을 드셔도 이게 약을 제 시간에 제때제때 드셔야 되는데 이제 치매기가 오니까 그걸 잘 못 잊어버리시는 하시잖아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설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데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지 저만 보면 안 놔줘요. 손을 잡고 매달리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럴 때 이제 떼어놓고 집에 오면 잠이 안 와요. 그 걱정스러워서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어떤 자매님이 시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내드리는데 정말 너무너무 진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여건이 주어지면 정말 어머니처럼 제가 모시고 싶은 그런 할머니였는데 정말 그 할머니 우리 자매님 그 떼어놓고 돌아오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를 말이 다독거리고 얼레고 달래서 겨우 떼어놓고 묵주를 손에 쥐켜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자주 올 거라고 그러고선 떼어놓고 올 때 너무 많이 아팠죠. 그래서 그 할머니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친척들은 몰라보고요. 다 싫어해요. 저만 좋아하고 저한테만 매달리고 그러는 그 자매님을 진짜 그 노인네를 떼어놓고 오는데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잊지 못하죠. 네.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이제 되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자주 찾아가지 못한 그런 아픔이 많고 그 시설도 제가 꼼꼼하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시설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개인이 하는 시설이라서 좀 시설이 너무 미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후회가 들었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어르신들을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네. 좀 떨어져야 되거나 네. 아니면 그 돌아가시는 걸 또 만나야 되는 아픔들을 겪게 되실 텐데 참 좀 자주 그런 것들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마음 아프죠. 어떤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저를 보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네. 그럴 때 왜 제가 안 되게 힘든 게 그렇겠어요? 그럴 때 힘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같이 임종을 못 해드리고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그럴 때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가족도 날마다 볼 수 없는데 매일을 그렇게 돌아보고 챙겨주고 손잡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네.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참 고맙기도 한데 제가 함께 가실 때 정말 함께 있어드리지 못해서 그것이 이제 많이 마음 아프고 그것이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특별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봉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하신 거 있으세요?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막 당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러시면 막 외로워갖고 막 얘기를 막 하시는데 갈까봐 제가 일어날까봐 얘기를 끝을 안 내 막 하시는 거야 막 빨리빨리. 그래서 그걸 이제 적당한 선에서 끊고 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다른 집도 방문하고 하려면. 근데 그걸 가는 걸 붙잡기 위해서요.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네. 그 그래서. 끊고 일어나시는 그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실 예,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저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 그 그럴 상황이.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날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를 학수고 고대하고 그 날짜만 기다려요. 그리고 가끔 어른들 방문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거 안 드시고 뒀다가 놔주려고 또 아껴놓고 아껴두시는 아껴두셨다가 제가 가면 막 또 꺼내주시기도 해요. 눈앞에서 먹으라고 막 이러시죠. 예, 거기서 막 먹으라고 막. 그거 한두 집도 아닐 텐데 그때마다 어떡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적당히 거절할 때도 많지만 예. 막 근데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나오면 섭섭해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점으로. 어떤 땐 먹기 싫어도 이렇게 먹어주고 네. 어떤 할머니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가셨지만 이제 눈이 잘 안 보니까 컵이 이제 꼬질꼬질 때가 네, 꼈어요. 네. 근데도 제가 가면 거기다 차를 끓여 주신다고 막 차를 끓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의가 고마워서요. 그 이제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은 찻잔에다 차를 끓여 주셔도 제가 먹어요. 저도 네. 그 수녀원 가서 그 예비 수녀였을 때 시립병원에 현장 체험을 가려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졌던 어르신들이 이제 병이 나면 무료 시립병원에 이제 모셔다 놓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자식을 못 낳으면 예전에는 버려지셨던 것 같아요. 그 자식 못 낳아서 소박을 맞으신 어르신이 저희가 이제 대소변 다 받아들이고 양치해드리고 이런 거 하루 종일 봉사를 하니까 저더러 그러셨어요. 요망지다고. 당신은 평생을 다 살고 나니까 이제 남한테 봉사하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알아서 이런 길을 선택했냐고 요망지다 이러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정말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그 봉사나 이런 것들로 평생을 어르신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해오셨는지 저도 놀랍네요. 이야기 들으면서. 그 힘이 어디에 있고 그 원천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모르겠어.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고 제가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좀 네. 2명을 이렇게 한 1년씩 몇 달씩 데리고 있다가 보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애기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서 근데 좋은 고아원에 자리 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알바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는요, 옆자리에다 이렇게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고 네. 옆자리에 태워갖고 다니면서 제가 알바를 했어요. 나중에는 성모자원에 보냈어요. 이제 나중에 소문에 들으니까 그 낳은 엄마가 데리고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또 할머니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도 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린 아이들은 정말 참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꼬맹이가 내 옆에 이렇게 태워갖고 제가 다녔잖아요. 일하러 다니고 봉사하러 다니고 이럴 때 뭐라는지 알아요? 할머니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지가 운전을 하고 좋은 차를 사고 지가 운전을 하고 할머니를 그 옆에. 자리에 태워갖고 다니겠대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잠시라도 그 가정의 따뜻함을 이렇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이 큰 선물일 것 같고요. 그런 시간들을 타인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허락한 가족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에게 한번 마음을 전해볼 시간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래요. 네. 저기 로사 아빠,
우리 애기빠도 세례는 받았는데 요즘 냉담 중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좀 성당에 좀 나왔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봉사할 수 있게 그래도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도 이해해줘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요. 아이들도 참 사춘기도 없이 우리 아이들은 좀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 따라다니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또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참 고맙고 또 어떤 땐 대견하고 그래요. 고마워. 가족들이 이야기 들으면서 행복하셨을 거예요. 네. 그 섭섭함도 좀 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네. 아까 꼬마가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네. 네, 제가 그 뵙고 얼굴 볼 때랑 실제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여쭤봤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공개해도 돼요? 아이. 그 정말 동안이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안의 비결은 뭘까요? 요즘 사람들은 동안이면 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하던데. 저 그냥 비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봉사하는 마음, 예, 사랑하는 마음, 예, 그러면 젊어질 것 같아요. 네. 자, 봉사에 정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사시는데 앞으로 또 지금도 사실은 적지 않은 연세인데 이렇게 청년처럼 막 열심히 봉사하시는 이거를 앞으로는 나는 어떤 계획으로 타인과 삶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앞으로도 제가 힘닿는 데가 죽는 날까지 저는 봉사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제 희망이고 또 꿈이기도 해요. 이제 더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나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있으면 더 좋죠. 예. 그 소망이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가족조차도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외면하는 때 남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세실리아 자매님을 오늘 함께 하면서 마음이 참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늘어간다면 겨울도 좀 덜 추울 것 같고 혼자 사시는 분들의 외로움도 덜어질 것 같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즉시 우리 모두 이웃에 사는 외로운 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걸 수 있으면 아마 그분들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